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에서 두 번째 파트를 맡은 국어교육과 2학번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선택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적을 때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았던 수업들을 생각하면서 적느라 조금 그 내용들이 전문적이지 않거나 수업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필기하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는 수업이었는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필기가 없는 수업과 연관돼 있는 건데, 제가 필기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그냥 선생님이 필기하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눠주시면서 하는 수업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모든 별로 나눠져서 완성품이나 한 가지 작품을 만들어내는 수업, 그다음에 경쟁하면서 이기면 선생님이 상품도 주시는 수업, 그리고 칭찬이나 상품을 또 잘 주시는 수업, 학습지가 없는 수업, 수업을 풀로 안 하시고 40분만 하는 수업, 재밌고 유머러스한 수업, 다른 학생을 깨우지 않는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선택한, 그, 효과적인 교수 방법은 팀을 나눠서 학생들끼리 경쟁하면서 선생님이 상품도 주신 수업과 질문하신 것을 답변할 때마다 칭찬이나 상품을 잘 주시는 수업, 그리고 필기가 없는 수업을 선택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맡은 부분 협동학습인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첫 번째로 협동학습의 개념, 그리고 협동학습의 요소, 그다음 학습 중 팀 성취 분배 보상 기법과 팀 토너먼트식 게임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동학습이란 집단을 조직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구성원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학습 방식입니다. 그런 협동학습은 우리나라 교실 수업에서는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국 중심의 연구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생태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동학습은 정보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인성을 길러주고 구성주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의 네 가지 요소로는 먼저 학습 내용의 제시, 그리고 능력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 내에서 기능 연습이나 개념 형성 활동, 그리고 개별 학생의 학습 성취 평가, 마지막으로 우수팀 선정과 칭찬이 협동학습의 네 가지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협동학습의 한 가지 기법 중 첫 번째인 팀 성취 분배 보상 기법입니다. STAD라고도 불리는데, 어,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저희 사조의 유인물을 함께 참고하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팀 성취 분배 보상 기법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슬래빈이 개발한 스튜던트 팀 러닝 STL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집단 보상, 개별 책무, 그리고 성공 기회의 균등이라는 세 가지의 중심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집단 보상은 주어진 기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을 때는 그 팀 모두에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책무는 그 집단의 성공이 그 한 명의 개인마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동료 간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기회의 균등은 개인의 학업 성취 능력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얻은 향상 점수가 집단 점수에 가산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은 집단에 공헌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게 이제 팀 성취 분배 보상 기법의 다섯 가지 단계입니다. 먼저 학급 전체에 학습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동료 교사 형태에 의한 분당 학습을 합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분단 학습이 그 팀 학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은 그 학급 학생들은 개인별로 성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별 학생의 성취 정도를 점검하고
대부분은 지난 시간의 성취 점수와의 차이를 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팀 학습이긴 하지만 개인별로 성취 정도를 구하기 위한 쪽지 시험 때는 서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이 STAD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성취를 나타낸 팀이 표창을 받는 그런 수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팀 토너먼트식 게임법, 팀 경쟁 학습이라고도 불리는 TGT입니다. 이 TGT는 STAD, 팀 성취 분배 보상 기법과는 유사하지만 쪽지 시험이 아니라 과제에 대한 지식을 이 게임을 통해서 알아본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이 TGT에서 소속팀 구성원은 동료 교사 혹은 코치 역할을 합니다. 이 토너먼트식 게임 구성법의 과정을 알려드리면 일단 먼저 똑같이 팀별로 모여서 그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한 4개 정도의 테이블을 이 학급 가운데 놔두고 그, 각 테이블마다 각 팀별로 상위 학생, 그 다음에 중위 학생, 하위 학생별로 수준을 나눕니다. 그리고 첫 번째 테이블에는 각 팀에서 상위 학생들만 모여서 게임을 진행하고 두 번째 테이블에는 중위 학생들, 또 세 번째 테이블에는 그 다음 중위 학생들, 네 번째 테이블에는 각 팀의 하위 학생들이 나와서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 점수를 합산을 하는데 이때 그 각 테이블마다 1등 한 점수는 테이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60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어, 성공 기회의 균등으로 자신의 수준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디 가서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팀 성취 분배 보상 기법과 마찬가지로 각 팀별로 점수를 합산해서 게시를 하게 되는 그런 협동학습 방식입니다. 어, 제가 제가 학습한 협동학습의 종류들은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어, 저희 팀원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카우 주소로 한 번씩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카우 주소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시고 제가 수업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